2학년 그림 즉석 반이나 차 있을까? 반밖에 없을까?입니다. 활동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이나 차 있을까? 반밖에 없을까는 시간과 공간, 서로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서 같은 대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에 대해서 14가지 이야기입니다. 한 장 한 장 아주 자세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기도 했고요. 어떤 이야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기도 했어요. 그것은 이제 선생님께서 선별해서 수업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실제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의 활동지를 첨부했어요. 한 친구는 아주 잘 이해해서 썼고요. 한 친구는 좀 살짝 어려워해서 제가 많이 좀 도움을 주었던 활동지입니다. 여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일단 별점을 주었고요. 2번은 책의 내용을 설명하는 중심 단어를 3개 이상 선정해 보았습니다. 주제 찾기 연습을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주제라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책을 다 읽고 나서 좀 생각나는 단어 혹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3개 이상 생각해 보기라고 해서 써보도록 했습니다. 자, 3번부터 제가 총 12개의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다 책 속에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진군은 굉장히 재미있게 풀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더 퀴즈 없어요? 퀴즈가 더 이상 없나요? 하면서 즐겁게 생각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써볼까 저렇게 써볼까 하면서 이야기도 열심히 나누었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에 물컵이 차 있어요. 반이나 있을까요? 반밖에 없을까요? 그거 이제 표지에 관련된 문제죠. 표지에 딱 나와 있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보면은 또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표지에 아주 컵에 물이 반이 있을까, 반이나 있을까, 반밖에 없을까, 어떻게 보면 될까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냥 반이 있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왜 누가 봤을 때는 반이나 있어요. 너무 많아서 못 먹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왜 누가 보면은 되게 반밖에 없네요. 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 할까? 자,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 2학년 친구들은 조금 어렵게 다가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친구를 보면은 반밖에 없다라고 동그라미 쳐놨죠. 왜냐하면 난 매일 끝까지, 그러니까는 물컵 끝까지 따라놓고 원샷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부족하면 다시 또 한 컵 더 먹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 정도 있는 것은 참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잘 썼습니다. 2학년 친구네. 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자, 키가 큰 사람한테는 500ml 물통이 작아 보이지만 또 키가 좀 작은 사람은 이 500ml 물통이 굉장히 커 보일 수 있다라고 잘 썼죠. 네,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를 설명을 할 때요.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잘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대상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대상에 대해서 왜 다르게 보일까? 기준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잘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친구를 보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가난하게 보이는 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건 좀 이제 좀 혼돈해서 쓴 경우죠. 이 집은 가난해 보이는데 친구네 집은 넓고 비싸 보인다. 이렇게 썼어요. 요거는 이제 문제를 좀 이해가 어려워서 이렇게 쓴 케이스입니다. 근데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항, 한 문항 할 때마다 예시도 들어주고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면서 이끌어내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1번부터 이렇게 12번까지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좀 많이 좀 하면은 저는 이제 1시간 20분 수업이에요. 대면 수업 친구들은. 그래서 좀 문항이 많기도 한데, 이렇게 많이 해도 되고 아니면 조금 줄여서 적은 질문으로 심도 깊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책을 반이나 있을까, 반밖에 없을까, 이 책을 하면서 좀 영감을 받아서 5학년 친구들의 이렇게 주장하는 글쓰기 파일을 또 따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학년 2학년 친구들도 또 빨리 받아들이는 친구들은 또잘 쓰기도 했습니다. 앞에 친구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부자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하게 보이는 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같은 질문에 이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은 미국이 아주 부자로 보이는데 이탈리아 사람은 미국이 가난해 보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렇게 쓰기 전에 이런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학생이 미국이 더 부자예요? 이탈리아가 더 부자예요? 이런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모르겠네. 한번 찾아볼까? 그랬더니 이제 나름대로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 그렇구나 하면서 아 이탈리아가 더 부자였나? 그랬나 봐요. 그러더니 미국을 기준으로 두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미국이 굉장히 부자로 보이지만 이탈리아가 더 잘 사니까 이탈리아가 봤을 때는 미국은 그렇게 잘 살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름대로 이해를 이렇게 잘 해서 쓴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12개의 문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반이나 이 차이드가 반밖에 없을까에 관건은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 친구에게 한 문항 한 문항을 잘 이해시켜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인가라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해주시면은 아이들도 하고 나서 수업을 다 끝내고 나서 굉장히 뿌듯한 수업이었어요.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는 그거거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물건이 있을 때, 같은 대상이 있을 때, 서로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이게 이제 중심이에요. 그래서 요 길을 잃지 않고 이것을 항상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이걸 꼭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주면서 자기를 찾아가시면 우리 친구들도 끝나고 나서 보람 있는 그런 수업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